자, 여러분, 오늘은 66페이지 등기 신청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뭐, 등기법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가 24문제 나오는데, 일단 12문제, 등기법 12문제하고 지적에 관한 법이 12문제인데, 이 등기법이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뭐, 처음 공부하신 분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하여튼 점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어느 학원에 어떤 분은 3년 공부해서 3문제 맞았다는 게,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일단 시간이 없어요. 뭐 민법 아니라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50살 정도 된 주부님인데 뭐 저하고 수업 시간에 5월달 됐는데도 눈을 안 마주쳐요. 뭐 눈을 저하고 안 마주친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식고 공부를. 근데 그동안은 아마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6월달 되니까 막 눈을 저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마주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날, 작년에 이제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일단 민법이 딱 되니까, 그다음부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고, 뭐, 하여튼 모의고사 이렇게, 자, 일단, 뭐, 인강 들으신 분은 모의고사 하여튼 모의고사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학원에 가서도, 다른 학원에 가서 보시든 간에, 하여튼 자기가 뭐예요. 서점에서 뭐 문제를 사서 보시든 간에, 여하튼 간에, 일단 모의고사를 보셔갖고, 제가 보셔갖고, 이제 점수가 최소한 뭐예요. 내가 5월 말 정도에 모의고사 보셔갖고, 5월 말 정도에 보셔갖고, 점수가 앞에가 이제 4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더라도 뭐예요. 30대 후반은 나와야 됩니다. 30대 후반. 자,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이 나와야지만이 이제 2차를 공부하는데 집중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단 부지런히 열심히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하니까, 동영상, 요즘 공부하기가 얼마나 편하세요. 핸드폰으로 다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편하시니까 이동 중에도 꼭 보시고, 하여튼 민법 1차 과목 놓치지 말고 잘 합니다. 자, 신청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인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등기법이, 자,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몇 가지로,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누가, 국가공무원인 등기관이 등기부에다 뭐예요?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신청 절차예요. 이 일 절차 부분 중에서 뭐에 대해서 이 총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 총론에서 봤는데 이제 일반 원칙 있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하지 못한다. 일반 원칙이죠? 두 번째 불상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신청. 저번 주에 이제 적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적격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걸 따져보자 그랬어요. 살아있다면 등기부상에 명인이 가능하니까 북한 주민도 등기부상에 명인이 되고 뭐 피한정 후견이라든가 무능력자 다 뭐 등기부상에 자 명의를 올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신청인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자니 신청인에 대해서. 자,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그 첨부 전부가 있고 첨부 서면이지 첨부 정보라고도 얘기하고 첨부 서면에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등기를 뭐 하게 되면 접수받으면 뭐예요? 등기를 실행하고 등기 완료의 절차 이렇게 신청에 대해서 자 신청은 누가 의무자하고 누구하고 권리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주의 나오죠? 그래서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하고 뭐예요? 실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제 그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일단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실체법이 민법이다. 그럼 실체법은 뭐에 의해서? 민법 186조에 의해서 이렇게 부동산의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에 대한 변동. 물권, 뭐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변동시키면 변동.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일단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이제 이해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이제 조물주께서 이 손을 2개를 주시고 손가락을 5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손가락 오른손 5개, 왼쪽 5개 이렇게 5개 주셨어요. 자, 5개 주셨는데 일단 뭐 5개이니까 이게 이제 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당 5개입니다. 물권 우리가 등기법에서 배우는 물권이 5개가 있어요. 소유권,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 그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몇 개? 이 5개를 줬어요. 5개. 5개다. 그럼 왼쪽에 이제 뭐예요? 이 5개가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뭐예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자. 목적이 뭐냐면 일단 보존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을구에 최초라는 게 설정이죠. 그다음에 이전이 있고, 그다음에 변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소멸 중에 우리가 이제 말소등기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목적. 그래서 이제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말소. 물론 여기 처분 제한이 있는데 처분 제한 중에 가압류, 가처분은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몇 가지, 5가지씩만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가지씩만 보자. 그럼 만약에 자 여러분 여자분들 네일 아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일 아트. 근데 지금 어디부터 물어보니까 되게 비싼 것 같아갖고 네일 아트가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다면 여기다 손톱에다가 네일 아트를 이렇게 칠하셔갖고 여기다 이렇게 소유권 이렇게 5개 짓고 5개. 그러니까 암기할 때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외우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물건이 5개가 있는데 자, 물건 변동도 뭐예요? 5개의 등기 목적이 온다. 자, 그러면 안 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안 되는 걸. 안 되는 게 뭐냐면 절대 소유권에 대해서는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을구에 최초를 하는 거니까. 을구에 최초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소유권은 보존 등기하는 거지 설정 등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을구에 하는 이 물건들은 절대 소유권에 대해서 갑구에는 보존 등기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소유권에 종된 권리니까 자체 이전 등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 저당권 변결, 저당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법에서 이런 물건이 뭐예요? 물건 변동을 일으키려면 등기부에 절차법상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절차법이 등기법이에요. 절차법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목적이 이렇게 몇 가지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5가지가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 자, 이렇게 꼭 만약에 비싸면 네일 아트가 아니라 네임펜이죠. 네임펜. 그 유성펜으로 이렇게 여기다 지금 써갖고 다니면서 보면서 외우라는 얘기 보면서. 왜? 이 공시법은 민법처럼 이렇게 훌륭한 과목이 아니라, 24개 점수뿐이 안 되니까 이런 찌질이 과목은 돌아다니면서 외워라. 돌아다니면서 수업 시간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게 돌아다니면서라도 외우라는 게.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실체법에서는 민법이 이제 뭐예요?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니까 뭐라고 부르자 우리가 이거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자니까. 근데 얘는 말 그대로 민법이 뭐라 했어요?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라는 법률에 의해서 가반은 뭐예요? 물권 변동 소유권을 소실하고 싶으면 물권 변동이 득실 변경이니까 취득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요. 소멸시키는 것도 물권 변동이니까 너 소멸하고 싶으면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이게 등기 의무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권리자하고 얘가 의무자라고 이 민법에서 이제 정해놨는데 자,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실제법상의 권리자다.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실제법상의 의무자다. 근데 어디에 이제 등기부상에 이렇게 해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무슨 이러한 뭐의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제 뭐 최초로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자,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등기 목적이 최초로 등기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보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이전해 갖고 을이 답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한다. 취득. 자, 등기 목적을 뭐라 쓰라고? 자, 이전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법에 정해놨다. 이전을 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권리 취득했죠? 이 사람을 절차법상에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뭐 하는 자와 그 신청하는 자는 실제법상의 권리자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뭐예요? 절차법상의 권리자. 이렇게 따진다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을하고는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여러분 책 6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자, 곧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일치여부 나오죠? 그래서 한번 자, 우리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이해만 하고 가자. 이해만. 올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하고 가자니까. 뭐라고?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양자가 일치하는 게 아니다. 써있죠?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려면 자, 이 개념 등도 머릿속에 뭐 하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하고 뭐예요? 자, 같은 게 일단 원칙인데 반드시 같은 건 아니다. 이해해 주자. 나중에 뭐 여러분 대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청구권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렇게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을이 갑한테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 이 을이란 사람이 계약만 해놓고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자기가 뭐예요? 계약을 맺고 한 달만 갖고 있어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기는 중간에 마진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고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답답해요. 왜? 6개월 지나가도 안 해가고 1년 지나도 안 해가고 안 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갑도 다른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자, 1부동산, 자, 1가구, 자, 2주택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요구합니다. 등기하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수청구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인수청구권. 자, 그러면 을이 요구하는 건 등기청구권. 자, 갑이 요구하는 건 등기 인수청구권이에요. 이것도 청구권이에요. 채권이다는 얘기예요. 등기해가라고. 자,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뭐예요? 인수청구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갑이 소송을 합니다. 판사님, 얘 보고 등기해가라고. 소송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 의무자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채권자예요. 왜? 자, 왜 채권자냐면 일단 뭐예요? 계약을 체결했고 뭐 해다가려고? 등기해가라고 요구하라고 인수청구권 생겼으니까 이 청구권에 의한 채권자다. 자, 그럼 민법 몇 조에? 민법 404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채권자는 이렇게 채권자는 누구의? 채무자의 뭐예요?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행사를 대의로 할 수 있다. 대의신청. 이게 대의신청이 가능해요. 자, 그럼 채권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갑이란 사람이고 채무자가 을이란 사람이에요. 그럼 갑이 을의 권리 행사를 뭘 안 해가냐면 이전 등기를 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안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뭐에 가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뭐예요? 신청권이라는 것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갑이 판결받고 판결서에 의해서 등기해준다. 여기다 이제 뭐라고? 자, 대위, 채권자 대위, 이렇게 채권자 대위라고 누구라고? 갑이라고 등기해주죠? 그러면 요건 민법 404조는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이 갑이 뭐라고?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가 된다. 권리자. 자, 근데 등기는 뭐예요? 채무자 풀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건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일단 뭘 있어야 돼요? 그 채무자하고 채권자 사이에 채권은 일단 존재해야 돼요. 자, 그 채권을 뭐예요? 채권은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채권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금전 채권도 가능하고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다 가능한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뭐 하는 거니까 신청하는 걸 대의한다고. 자, 법이 규정된 사실대로 뭐예요? 무엇을 신청권을 대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거? 갑. 신청하는 사람이 갑이니까 이 갑하고라고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일치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에 신청하는 사람하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고 자, 이런 걸 우리가 채권자 대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위라고 하는 것은 대리죠, 대리. 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대위는 대위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다만 누구 이름으로? 자,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록된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문제 이제 일단 자, 뭐가 공동일 때 자,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 개념이 이해됐으니까 자, 이 내용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 의무자 권리자 문제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 세 가지예요. 그 최근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67페이지. 자, 밑에 보시면 일단 맨 아래 가등기와 본등기 나오죠? 그건 가등기 할 때 다시 보기를 하고 거기 저당권하고 자, 양수인 저당권 말소등기 있죠? 그 밑에 세 개 있죠? 세 개. 요 세 개만지. 왜? 위에 거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답으로 등재하지 않으니까 요 세 가지만 받으시는데 가등기는 뒤에서 보고 요 두 가지 본다.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이것만 보겠습니다. 뭐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 말소등기에 관련돼서 나왔어요. 말소등기 왜? 말소등기 할 때 하는 거니까. 말소등기 문제 답으로 나왔는데 보자니까. 자, 그럼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1번 소유권 모등기 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구의 1번에서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갑이 을한테 뭐예요? 돈 빌린 거예요. 돈 빌렸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등기 목적이 뒤에 설정 등기죠? 이게 설정이죠. 두 사람이 계약 맺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 아래 이 등기 아래 저당권이 이전됐어요. 1-1번. 1번 뭐예요? 1번. 자, 이렇게 1번 저당권이 이전됐어요. 병한테. 자, 그러면 일단 이 등기부상에 자, 저당권자는 병이에요. 저당권 이전받았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병이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 집 팔려고 저당권을 돈으로 갖고 마시시죠? 그럼 일단 갑이 병한테 저당권, 이제 저당권 이전받은 사람한테 돈을 갚죠? 돈을 갖고 저당권 말소하려면, 이 부기등기를 말소하면 이 주등기가 살아나. 그러니까 절차상,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를 절차상, 무엇을 이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하면, 요 양순이 있죠? 양순이 의무자다.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저당권을 말소할 때, 자, 양순이 있다면 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양순이 의무자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저당권이 말소될 때 저당권 이전의 경우 있죠? 그래서 의무자는 저당권의 양수인 누가 이 사람이 의무자고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자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요 등기 말소 등기할 때 자,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예요? 이거 직권 말소예요. 당사자가 신청 말소한다? 틀린 말입니다. 자, 요 내용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권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권리자가.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1번 이전 등기 병이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누가 권리자냐니까. 자, 누가 권리자냐니까. 그러면, 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소멸해서 저당권 말소시키죠? 그러면, 병이 갑한테 돈을 다 주고 사면, 전 소유권자 갑이 말소를 해요. 돈 다 주고 샀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안고 사죠? 그럼 내가 안고 샀으니까 병이 말소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권리자는, 자, 전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현 소유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절대 시험에 뭐라고? 돈을 누가 갚았느냐? 그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자, 채무 변제를 위한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권리자가 전 소유자, 현 소유자 나오죠? 이제 요 두 가지 보자는 거. 가등기도 중요하니까 그 뒤에는 가등기 할 때 다시 볼 겁니다. 일단 오늘은 요 두 가지만 여기서는 꼭 좀 보고 가자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공동신청이 아닌 것은 단독을 골라야 되고 단독 신청이 아닌 것은 공동 골라야 되니까 자, 다음 페이지 단독을 볼 때 한번 보자는 거. 또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단독 신청의 의의가 나오는데 뭐 의의는 중요하진 않아요. 의의는 당연히 뭐예요? 공동 신청의 예외로서 등기 진정성을 할포할 수 있다면 권리자 의무자가 뭐예요?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하는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상 아버지 사망하셔갖고 내가 땅 팔아먹으려면 나 혼자 단독으로 상속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신축 건물 짓고 내가 보존등기 하려면 나 혼자 해요. 그건 성질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독에서 꼭 좀 머릿속에 암기할 사항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판결로 뭐예요? 판결로 상속을 회복한. 판결로 상속받은 누가 이거? 부표와 등표는 이게. 부표와 등표가, 자, 부표 등표와 혼수인 가보를 뭐 했다니? 가보를 멸실시켰다. 아싸리 뭐 해놓지? 신탁 등기 해놓지.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대체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와 혼수인 가보인 멸실시켰다. 신탁해놓지. 자, 의미를 보게 되면 일단 여기 부표가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등기예요. 자, 등표는 뭐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등표는 앞에서 이제 배웠지만 뭐예요? 한마디로 자, 논에다가 집을 져서 자, 그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의 지목이 대가 됐죠? 그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살다가 예컨대 뭐예요? 지방 대전에 살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본질이 이사 왔어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자, 이 사람이 이사 왔다 명의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이게 혼동이에요, 혼동. 수용이에요, 수용. 혼동은 뭐예요? 혼동은 자, 만약에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아버지가 갑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키우느라고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버지한테 뭐예요? 자, 돈 좀 빌려달라. 아들이 얘기합니다. 부자지간에도 돈 문제는 깨끗해야 되니까 저당권을 등기해 주세요. 자, 얘기한다니. 아버지가 치산자식 하면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충격에 못 이겼어요. 아들내미가 뭐예요? 그렇게 아주 서슴지 않게 저당권 등 해달라고 하는 소리에 뭐예요? 너무 이제 충격받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사망하셨다니. 그러면 아들 을은 뭐예요? 졸지에 저당권자도 해주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자도 두 개, 하나의 부동산에 그 권리 두 개가 중복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혼동이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소유권 말살할 수는 없죠. 저당권 말살하는 게. 이게 단독신청. 자, 수용은 당연히 단독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도 뭐예요? 원래 공동의 원칙인데 가등기에 말소등기 할 때 특칙상, 가등기 특칙상, 자, 가등기상,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그 승낙서를 받았고 단독으로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특색이 있어갖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보존등기 있죠? 당연히 단독이죠? 내가 내 건물 짓고 내가 등기하니까 나 혼자 하죠. 단독이죠. 그 멸실등기, 그 다음에 신탁등기 단독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단독 신청인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거기 내용을 중에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68페이지 판결에 관한 나오죠? 판결에 관한. 이 판결에 관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두셔야 돼.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결 얘기하면 첫 번째는 무슨 판결이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뭐하다니? 이행 판결을 이걸 원칙으로 해요. 뭘 원칙으로 한다고?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행 판결 원칙으로 해요. 그 이행 판결 원칙으로 하는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유물. 이렇게 공유물 뭐라고? 공유물 분할 뭐예요? 분할 판결을 자, 이걸 예외를 합니다. 이것은 예외로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갑하구라고 부동산에 대해서 자, 뭐하고 갑하구라고 뭐예요? 이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몇 번의 몇을 2분의 1씩의 뭘 갖고 있는 거예요? 2분의 1씩의, 자,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공유물을 분할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일단은, 원래 원칙상, 요 두 개의 땅이 나눠있죠? 그럼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갑이 2분의 1, 여기도 을이 2분의 1이고, 여기도 갑은의 2분의 1이고, 을도 2분의 1이고 해갖고, 2분의 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지분 연결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 땅은 이 갑이 2분의 1이고, 갑이 소유권자고, 이 땅은 을이 소유권자니까. 토지가 나눠지면서, 자,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을이 뭐 하는 거 이거? 보존등기 하죠? 이게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는 뭐만 기억하면 되니까. 단독 신청이다. 가능하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승소한 사람만 해요. 승소한 등기 뭐예요? 권리자와. 또는 뭐예요? 또는 승소한 등기 뭐예요? 등기 의무자만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절대 누구는 패소한 당사자 있죠? 이 패소한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된다 안 된다? 단독 신청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패소한 사람 안 된다. 부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책에 거기 68페이지에 단독 신청의 경우 그래서 자, 니은의 판결의 요건 나오죠? 그 A, 그게 중요해요. 그 별표해 놓으시고, 그거 줄쳐보자니. 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등기 신청 절차에 이행을 면하는 이행 판결을 한다는 거. 단 예외적으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했죠?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자, 그걸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B번의 볼상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말하는 판결은 확정 판결이에요. 항상 확정 판결이에요. 그래서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근데 여기 송달 증명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 가집행 선고 갖고 등기한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확정 판결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거기에 자, 일단 그 니을번에 있죠? 그 69페이지 니을번에 판결의 확정 시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면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세 번째가 그 얘기지만. 자, 소멸시효. 갑하구라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청권이 생기는데 청권 채권이에요.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는 이행해달라는 그 이행 판결 있죠? 그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은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자, 10년이 경과된 경우도 뭐예요? 경과된 경우도 뭐하다?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가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거 꼭 줄쳐놓으시고 거기 별표 니을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자 신청인 그래서 A 줄쳐놓고 보세요. 이제 줄쳐.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는 단독으로 판결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자, 절대 그 직접 권리자 명의에 신청하거나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없어요. 패소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근데 B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니 패소니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으니까. 자, 관계없이 그 확정 판결을 첨부해서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임을 분할 원인이란 뭐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판결에 대한 요 얘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 꼭, 자, 여러분이 꼭 반드시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상속등기 이게 나오는데, 거기 기억에, 상속 기억 있죠? 자, 근데 거기 그 상속과 법인의 합병, 그 밖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단독이 가능하다 써있는데,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이 나오죠? 사인증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점, 공동 나오죠? 그러니까 유증이에요, 유증.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기 상속에 관련돼서, 자, 이건 단독인데, 뭐는 그러나, 그래서 뭐예요? 유증 나오죠? 유증은 유언에 의한 칭이에요. 누가 죽으면서 유언하면서 내 부동산을 뭐 주겠다. 을한테 주겠다. 이게 유언이에요. 사인증은 유언하는 건 단독행위고, 사인증은 네가 고마워서 내가 죽으면 너한테 주겠다가 사인증이에요. 하여튼 유증이라도 꼭 무슨 자 보이면 증자 들어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이거 공동에 예외 없어요. 공동이다라고 보시고 거기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있죠?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은 자 조금 이따 보겠는데 일단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뭐예요? 승계인의 등기인청 이것도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인청. 자 집중해서 잘 봅니다. 자,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 공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이 아닌 거 골라라 하게 되면 공동을 골라야 되겠죠? 공동을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거 꼭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죽었죠? 죽으면 뭐예요? 죽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이게 뭐예요? 자식이 해줘야 돼요, 자식이.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법적 자식 있죠?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꼭 기억합니다. 근데 포괄승계인의 등기증은 좀 이따 보자니까. 자, 70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보시면 거기 70페이지에 3번에 그 부동산 분합에 따른 표시 변경과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그러면 여기 표시 변경, 이 표시 변경, 요건 당연히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이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변경. 이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이에요. 요것만 공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기억자 들어가죠? 기억자. 요 기억자니까 기억이 공동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권 계약을 체결했죠? 그 전세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금이 얼마예요? 이거 4천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전세금이 4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을 해서 자, 두 사람이 전세금을 얼마로 올렸어요? 자, 예컨대 6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6천만. 그럼 당연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공동으로. 왜 재계약을 두 사람이 했으니까. 그래서 요 등기 아래 뭐라고? 1-1번. 1번 전세권에 뭐예요? 변경 등기에서 전세금이 얼마가 돼요? 6천이 된다. 이것만 공동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대표적인 답이 뭐예요? 이렇게 유증 있죠? 유증하고 권리 변경. 이거 잘 살펴두셔야 돼요. 이거 잘 중요하다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책에서 몇 페이지에 71페이지 보시면 거기 10번에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왜? 자,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소재불명은 뭐예요? 주소불명하고 또 틀립니다. 주소불명은 공시송달을 한다 그러는데 이 소재불명은 자, 줄만 쳐보자는 게 뭐라고? 두 번째 줄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착오를 해요. 공시착오를 해서 니은에 뭐예요? 채권 발견받는다 했던 소재불명하면 공시착오 신청한다? 무슨 판결? 채권 판결 받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채권 판결 받아갖고 단독 신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제자 24할 때 문제인데 틀린 거 그랬죠? 확정 판결이 판결 얘기 나오죠? 그래서 1번의 공임을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에요. 자,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서 등기할 때 패소하는 의무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방금 얘기한 대로 요 판결 얘기 나면 요 세 가지가 요게 항상 답이에요. 이 답으로 나오니까, 물론 이제 답이 아닌 경우에도, 자, 물론 이제 판결은 확정 판결이다라는 걸 받으시고 이해해 주자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은 여러분 두 가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그 두 가지 아까 보시면 여기 포괄승계 등기인청이라 그랬죠? 일단은 뭐예요? 자, 각각 사유가 아닌 거하고 공동인청이라 그랬어요. 누가 해에 따라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매매계약을 맺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망을 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합니다. 사망을 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자,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효해요. 이게 민법 111조 2항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누가 갑이 사망하건 을이 사망하건, 근데 만약에 갑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이 자식인 병이, 자, 아버지 갑이 을하고 뭐예요? 제3자하고 을하고, 자, 매매 계약을 맺었으니까,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이게 유효하니까, 자,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예요? 청구권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뭐예요? 등기를 신청합니다. 2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한다니.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포괄승계인이 상속인이 등기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이다. 아니 공동신청. 물론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이 사람의 자식이 갑하고 하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그냥 이 의무자 신청이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는 을이다니. 자, 그러면 신청상의 갑하고, 자, 어디, 신청서, 이 등기부상의 갑하고, 신청서상의 의무자하고 서로 뭐예요? 같지 않다 하더라도, 각하지 않아요. 여기 뒤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을 받고, 그 72페이지에, 자, 72페이지에, 자, 거기 맨 아래 이제, 물론 이제 쌍거로 2번 맨 아래 거기, 이것은 상속의한 등기신청과는 구별되니까,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동신청. 그게 중요해요. 줄쳐놓으세요.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게 중요하다. 공동신청이다.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거기 신청 절차 나오는데, 자, 맨 아래, 거기, 쌍가로 2번에 등기신청 절차. 그래서, 그 하나, 둘, 셋, 넷, 이 경우 신청서의 의무자와 등기부상의 의무자가 뭐예요? 서로 다른 경우에도 뭐 하지 않는다고? 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정리해 두지 않는 게.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답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그 이해해 두시고, 자, 공동이다, 공동신청이다, 각하지 않는다, 서로 각하지 않겠다,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보자. 자, 그 다음에 그 대인청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인청에 대해서 채권자 대인청은 이제 방금 봤고, 자, 방금 봤어요. 자, 방금 봤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 그래서 의의는 뭐예요? 민법상의 채권자 이게 사실 시험 문제가 사실 한 문제 우리 등급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채권자 대의 신청이 있다라고 이제 그 민법상의 채권자에 대의해서 채권자 있죠? 특정의 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 채권자를 포함해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뭐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 명의의 신청권을 대의하는 거. 이게 법 이제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대로 자 이 채권자 대의권은 대위자 이름으로 등기한다라는 개념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의 대의가 이렇게 뭐예요? 채권자, 구분 건물의 대인청, 자, 건물 멸실의 대인청, 수용에 대한 대인청, 신탁 대인청 있죠? 이렇게 5가지가 대인청이 있다. 제목만 좀 이해해 두자, 제목만. 대인청이 몇 개 있다고? 5개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자, 이유자. 그래서 우리가 최구 앞자 따서 5개, 최구의 신수건을 뭐예요? 최구의 신수건을 뭐라고? 대위한다. 숫자가 뭐예요? 수용이고, 건이 건물 멸실에 대한 대인청입니다. 그래서 건물 멸실 대인청은 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 이 건물 소유권자는 을이고, 토지사는 갑이죠? 뭐, 건물 소유권자가 지상권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건물이 무너졌으면, 얘가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채구의 신수권을 대위하라. 채권자 대인청. 구분 건물의 대인청. 자, 거기 신탁 등기 대인청. 자, 수용에 대한 대인청. 자, 요 대인청이 5개라고 보시고, 나중에, 자, 요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리인청 얘기가 나오는데, 대리인청은 뭐예요? 우리가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대리인청 했을 때, 자, 참고로, 민법상에, 자, 법률행위의 대리인이 인정하지 않지만, 거기 그 대리인청의 범위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그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를, 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등기법에서는 법무사가 돈 받고 쌍방을 대리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것만 줄쳐놓고 이해해 두시고, 거기 그 74페이지 밑에, 자, 갑이 을에게 자기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죠? 자, 그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중 설명이 틀린 거 같아서, 거기 1번에 각하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각하지 않다 그랬죠? 아까 공동하고 각하 사유가 아니다. 두 가지만 좀 봐달라 그랬어요. 자, 요 첫째 시간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7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